앞서 첫 번째 설명의 영상을 통해서 저희 DYB 교육의 목표와 장점, 영역별 교육 방법, 그리고 세밀한 관리 방법까지 잘 들어주셨죠? 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내신 시험이 없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자유학년제라는 귀한 시간을 잘 보내도록 DYB가 어떻게 돕고 있는지, 최신 입시 경향은 어떤지, 고입 비평준화 지역인 동탄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중학교 2, 3학년 내신은 어떻게 대비를 해주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DYB 솔루션. 아무래도 학교 시험이 없고 고입에 반영되는 성적 기록도 없다 보니까요. 자유학년제로 인해서 학교에 가면 이렇게 친구들이 그냥 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DYB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선생님의 꼼꼼한 지도로 이 시간을 값지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DYB 중1 친구들은 비록 학교에서 성적으로 반영되는 시험은 없는 시기지만 각종 특강과 최선고사를 통해 내신 고득점 달성의 필수 요소인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단단한 학습 근력을 쌓도록 지도합니다. 내신 시험과 모의고사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요. DYB는 학기 중 1회 최선고사를 진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의 강점과 보완할 점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성적표를 받고 선생님과 1대1 학생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네, 연중 내내 진행하는 수행평가를 대비해서 우리 친구들이 작성한 글을 DYB 선생님이 첨삭해준 사진들입니다. 레벨에 상관없이 학교 과제는 모두 잘 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DYB에 입학하면 수행평가는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꼭 DYB 담임 선생님께 첨삭받도록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아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YB 최선어학원 친구들 외부 대회에도 많이 참가합니다. 작년에는 1학년 1학기 자유학년제의 특별 프로그램 중 하나로 외부 국제 공모전 2020 리틀 앰베서더에 중학교 1학년 전 레벨 아이들을 참가시켰고요. DYB 중1 송스 클래스 저희 반 학생들이 국제중, 국제고, 외국 참가 학생들을 포함해서 총 6,000명의 참가자들 중에서 단독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휩쓰는 좋은 경험도 했었습니다. 대상을 받은 친구는 국가보훈처장 상이라는 큰 상도 받았고요. 참전국을 방문하는 미주, 왕복, 비행기 티켓도 받고 리틀 앰베서더로 임명도 받았던 아주 큰 대회였고 수상학생들도 부모님들도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고 스크립트 작성부터 발표 리허설까지 DYB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준 덕이라며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라고 풀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귀한 경험을 하는 DYB 친구들의 모습 참 인상적이시죠? 이외에도 연중 가득한 여러 영어 활동을 통해서 우리 DYB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많은 경험을 하면서 다음 학년을 차곡차곡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네, 활동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친구들을 위한 DYB의 대안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입시 경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입에서 수능, 즉 정시가 확대된다는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네, 원그래프만 보셔도 전체 대학뿐 아니라 상위 15개 대입을 위해서는 내신 관리가 필수라는 것 보이시죠? 네, 중학교는 절대평가로 90점 이상이면 A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A만 받으면 만족하고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어의 경우 중학교 A등급의 비율이 약 23% 정도고 작년과 올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교에서 시험을 쉽게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A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고등학교에서 23%는 3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이기 때문에 90점 A가 아니라 100점에 가까운 A를 받도록 내신 공부를 해야 하겠죠.
이공계 선호가 두드러지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로를 친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뿐만 아니라 많이 아시는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켄텍 이 모든 이공계 특성화 상위권 대학은 영어 100% 수업을 진행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영어권 문화의 논문이나 원서, 교재 등으로 공부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공계여도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대원외고는 올해부터 영어과를 폐지했어요. 외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영어가 기본적으로 잘 받쳐져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영향에 놓인 현 6학년 친구들부터 고교학점 이수제를 시행하기로 예정됐던 것이 현 중2 친구들까지 확대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목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도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실력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정보, 고입 비평준, 동탄 지역 영어 내신 경향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신은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모두를 관리해야 되는 건 아시죠? 네, 지필고사의 최신 출제 경향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어휘는 영영풀이와 다의어, 파생어, 동반이어, 품사 등으로 확장해서 공부해야 하고 문법은 학년 누적형 출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과에 문법이 아니어도 출제가 되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감점 요인이 많습니다. 독해는 직독직해뿐만 아니라 키워드를 통한 문맥 파악 능력이 없으면 풀 수 없는 고난이도 문제가 100점을 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서술형은 조건부 자유 서술 및 오류 없이 논술형을 작성하는 능력까지 요구합니다. 네, 동탄에서 출제된 학교별, 영역별 주요 지필 문제들을 보시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아직까지 문법을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내신도 어법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좀 더 확장된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네, 동탄 기출 분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비대면 수업으로 전국이 같은 상황이지만 재작년까지는 난이도가 높았지만 작년부터 전반적으로 쉬워진 상황입니다. 서술형이 출제가 감소됐고요. 통합문법, 본문 변형 등 이것들이 모두 전반적으로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동탄의 어휘는 특히 다의어, 영영풀이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네, 기출문제는 몇 학교만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중의 다의어 문제인데요. 작년 문제라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학교로 손꼽히는 비중인데요. 다의어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제시된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네, 크로스워드 퍼즐로 출제됐었던 비중 서술형 문제로 영영풀이를 해석해서 시험 범위로 제시된 수백 개의 어휘 중에서 정답을 기억해서 빈칸에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 동탄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어법의 출제가 현저히 높은 편으로요. 시험 범위의 주요 어법뿐만 아니라 내신이 없었던 1학년 때와 배운 내용이 전체 학년 파괴형, 누적형으로 통합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신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문법 수업을 철저하게 해야 고득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S 중에 심화 문법 문제입니다. 보시면 의문문, 조동사 활용, 4, 5형식까지 확장해서 출제한 수동태 통합 문제로요.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친구들이 엄청 고뇌할 만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시험 범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학년 누적형 심화문법으로 출제된 비중과 A중의 문제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감각동사, 시제, 부정사, 동명사, 현재 완료, 관계 대명사 등 정말 굵직굵직한 주요 문법뿐만 아니라 마이너 문법까지 모두 구별해야 되는
고난이도 문제들이어서 시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평소 정규 수업을 통해서 문법 실력을 탄탄히 다져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아시겠죠? 네, D 중의 기출문제입니다. 접속사와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관계대명사까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똑같이 생긴 단어들이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이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문법이었습니다. 꼼꼼히 구별할 수 있는 문법 실력 필요합니다. 네, 이 동탄 지역 외부 지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또 특히 동탄은 외부 지문 출제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교과서하고 외부 지문의 비율이 1대1, 5대5 비중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길이가 길고 어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도 단편적이지가 않고 세부적이고 특히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추론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굉장히 길어서 읽는데 피로감이 엄청납니다. 예시 문제들 몇 학교 보여드리겠습니다. S중학교 외부 지문 문제입니다. 네, 한 지문에 문제가 두 문제인데요. 암기로 해결되는 빈칸 추론 저 아래에 있는 문제 외에도 지문 내용을 바르게 요약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지금 위에 부분 보시면은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고 굉장히 길죠.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를 만나면 긴장해서 안 하던 실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긴 S중학교 외부 지문 연계 문제 보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암기로 해결되는 쉬운 빈칸 추론 문제 하나, 고난이도 문제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요. 지문의 내용에 관해서 잘 들어보세요. 지문의 내용에 관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바르게 표시한 것을 골라라. 자, 바른 것 고르기, 틀린 것 고르기 이런 심플한 문제가 아니고요. 한 번 더 꼰 새로운 유형의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로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문해력이 없으면 절대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맞출 수가 없는 고난이도 문제였습니다. 예, 동탄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까지는 교과서 변형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는데요. 어렵기로 손꼽히는 S중 문제입니다. 교과서를 변형하고 그 부분에서 내용일치 문제 출제해서 단순 암기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고난이 문제였습니다. 교과서를 거의 추가하고 삭제하는 등의 변형을 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고르는 비중의 문제였는데요. 평소에 꾸준한 실력 쌓기 기간이 없이 내신 대비 때에만 바짝 암기해서 시험에 임한 친구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서술형이 많고 어려웠지만 작년에는 서술형이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시험 성적으로 영어 실력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데요. 그래서 2019년 문제 보여드립니다. It was a lovely day를 가지고 11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 범위가 아닌 마이너 문법, 흔히들 소형어명, 서처형명 이렇게 외우는데요. 이 두 가지의 어순을 알고 문장을 재구성해야 하는 문제로 이번 과의 시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한 난이도로 아이들이 힘들어했었던 C중 문제였고요. P중에 문법상 틀린 문장을 고치는 서술형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네, 여기에서 특히 3번 봐주시면요. 저기 지문에서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Then they lay down on the soft green grass and roll down the hill. 문장 다시 보셔요. 라는 문장에서 lay down이 아래 3번 It was lying down 이렇게 바뀌었고 rolled down이 빨간 글씨 rolling down 이렇게 제시된 조건부 빈칸을 채울 수 있냐 이런 것들은 문장 전후 관계를 보면서 이 문법으로 어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요구하는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아이들 단순 암기에서는 맞출 수 없습니다. 네,
어렵죠.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수행평가 예시는 수행의 비중이 큰 중학교 1학년 내용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90% 이상이 글쓰기 활동이죠. 말하기 수행평가라고 해도 글을 먼저 써서 제출을 한 뒤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라이팅 실력이 요구됩니다. 네, 여기까지 동탄 주요 학교들의 유형별 내신 문제 보여드렸습니다. 확실히 높은 성적이라는 결과가 있기에는 실력이 먼저 탄탄하게 쌓여야 된다는 부분 너무 잘 이해하셨죠? 네, 실력이 쌓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신이 시작되기 전부터 저희 DYB에 자녀분을 맡겨주신다면 꼭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DYB의 그래북과와 서큘러 학습으로 기초를 탄탄히 다진 우리 친구들은 우리 DYB 최전어학원에서 어떤 내신 대비 과정으로 시험을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신 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DYB 선생님들은요, 각 학교의 기출문제에 대한 연구 수업을 통해서 학교별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단계별 예상 문제를 직접 출제해서 진행합니다. 영어 직전 수업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출제했던 예상 문제가 본 시험에서 얼마나 적중했는지를 분석하면서 다음 시험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문법과 어휘로 먼저 기본을 다지고 교과서 내용을 마스터한 뒤에 외부 지문을 정복하면서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하고 시험이 끝나면 스스로 공부했던 과정을 돌아보면서 발전시킬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이렇게 조금 피해야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의 공부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목표의식과 동기를 갖게 되면서 한층 성장하게 도와드립니다. 네, 약 3주간의 내신 대비 기간에 저희 정규 교재의 진도를 멈추고요. 내신 100%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내신 기간에 친구들이 2주간 공부하는 교재인데요. 먼저 시험 범위의 어휘를 꼼꼼하게 암기하고요. 영영풀이까지. 또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해당 부분에서 어느 학교가 어떤 유형의 시험을 출제했었는지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네, 교과서 통암기는 기본이고요. 자습서, 평가문항집에 나와 있는 단원 평가를 모두 풀어봅니다. 네, 시험 범위 지문에 나온 문법은 주요 문법뿐만 아니라 마이너 문법까지 철저히 준비하고요. 변형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비해서 어법 변형 학습도 진행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예상 문제를 풀어보고 과별 기출문제도 다시 풀어보면서 오답의 가능성을 0%로 만들어 갑니다. 네, 3주차는 학교별로 프린트 수업을 진행합니다. 각 학교마다 다르게 배부된 어휘, 문법 프린트라든지 외부 독해 프린트 수업을 받고 통암기를 완벽하게 했는지 검사받은 다음에 선생님들이 미리 연구해서 만든 예상 문제로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합니다.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 100점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부모님들, 대형학원의 장점이 뭘까요? 네,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담임제를 통한 퍼스널 케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실력과 성적을 꽉 잡아드리는 곳이 바로 저희 DYB입니다. 내신 대비도 저희 DYB 서큘러 시스템의 연장선으로 어휘와 문법을 기반으로 리딩과 듣기 표현까지 내신 지필고사를 완벽하게 대비하고 평소에 쌓아온 쓰기와 말하기 실력으로 수행평가까지 완벽하게 관리해드립니다. 네, 중학생 자녀분을 두신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 과정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 되셨을까요? 이제 두 번째 영상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상에서는 성공적인 대입의 필수 관문, DYB의 대표 브랜드 송스 클래스와 입시전략연구소 제노스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